네, 집중 마켓 전략 시간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엇갈린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에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가가 1% 넘게 떨어진 것도 시장에 좋은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글로벌 증시 상황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될 만큼 현재 걱정되는 그런 상황 또한 아니죠. 유가가 내려갔다가 튀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얕은 그런 조정이었었다는 것이고요. 또 실적과 관련된 약간의 변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시장 전체에 어떤 악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실제로도 자, 미국 증시의 낙폭은 불과 0.5%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상당히 장중에 지수의 진폭이 컸습니다. 분위기가 거의 패닉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악화되기도 했었죠. 코스피 지수가 무려 한때 2,000포인트 근처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전개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더불어서 장중 한때 2% 넘게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장 후반에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얼어붙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어떤 위기감이 현재 느껴질 정도로까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갔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 증시에 특화된 현재 그런 악재가 현재 발생했느냐 하면 그런 거는 아니죠. 물론 현재 몇 가지 일련의 사태 등은 있었습니다. 갤럭시 사태, 또 한미 약품 사태가 있었죠. 또 그전에 요코 중국 관광객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시장 전체를 압박할 정도로 현재 구조적인 악재냐 하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약간 수급을 보수적으로 보고 그 상태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선물을 매도한 것, 사실상은 물론 다음 주에 있죠.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해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일종의 그들이 우리 시장을 뒤흔든 측면도 있다는 거죠. 매도 플레이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뜩이나 위축됐던 그런 상황 속에 수급도 다소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증시가 지수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종목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내부적인 수급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현재 우리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증시 전반을 봐도 그렇게까지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일본 증시는 장중에 약세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강보합권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현재 중국 증시도 만만한 조정을 현재 보이고 있는, 전반적으로 우상향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봤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위험은 아닌 우리 시장 내부의 심리적인 위축과 관련된 그러한 변동성이 우리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71 약간 내려갔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 0.04%고요. 장중에 급등했다가 약간 떨어지는 장중 조정이 있었다는 정도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자, 엔달러 환율은 104.17입니다. 계속해서 전반적인 강달러 대비 엔저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엔저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 증시가 비교적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장과 좀 대별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이제 보시고요. 자, 유로화 가치입니다. 1.089달러. 0.1% 올라갔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약세 기조를 보였던 것이 유로화였던 건데, 자, 드라기 총재가 한마디 했죠.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좀 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전망을 제시한 것은 아니죠. 좀 막연하게 이 상태, 마이너스 금리, 비정상적인 금리 상태죠. 이것이 오래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그에 반응하면서 유로 가치가 조금은 좀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파운드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0.38% 추가 하락하면서 한 1.21 달러 수준으로까지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35년 내 사실상은 역사적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하드
브렉시트 외에 지금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파이오름이 다시 전 세계 시장을 놀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에서 그 점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잠재 위험으로 항상 그 문제가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원달러 환율은 시장 우리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만 외환시장은 큰 동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1130원 정도에서 1134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비교적 한지 완만한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원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086원 정도 시절에서 1087원, 8원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놓고 본다면 우리 금융시장, 그중 주식시장에 좀 민감하게 수급이나 시장 심리에 크게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6.7705, 전일대비 0.0039 위안만큼 내렸습니다. 위안화 환율을 내렸다는 얘기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자는 뜻이죠. 0.06% 아주 작은 폭만큼 현재 그 조절을 미세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WTI 원유 가격입니다. 50달러가 일주일 만에 결국 붕괴가 됐죠. 49.96불 달러가 됐다는 건데 마이너스 1.1% 연이틀 밀리면서 결국 50달러가 밀렸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이라크 변수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재 산유 국별 감산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현재 그것을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이제 변수가 된다는 건데요. 그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현재 안정적인 흐름을 현재 유지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금값입니다. 1273.6달러. 한 온스당 그렇다는 건데요. 0.8%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은,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또 금값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전자산을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상품시장 상황은 우리 시장에 크게 흔들렸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11월 초 FOMC가 있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된 부담에 상당한 시장 내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과 연관지어서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